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가 숫자를 처리할 때 얼마나 쉽게 착각에 빠지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수십억 원짜리 비즈니스 실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핵심 분석입니다. 평소에 나는 비즈니스 촉이 꽤 좋아 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오늘 진짜 집중하셔야 해요.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라도 아주 사소한 통계적 속임수 앞에서는 어이없이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자,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지금 엄청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경쟁사가 신제품을 딱 내놓으면서 이런 마케팅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건 겁니다. 고객 만족도 무려 66% 달성. 와, 이거 보면 어떠세요? 당장 임원진 회의 소집하고 우리도 대응 마케팅 예산 편성해야 한다고 비상 걸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그 압도적인 66%라는 숫자에 뒷면을 쓱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알고 보니까 그 고객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딱 3명이었고 그중 2명이 괜찮네요 라고 대답한 게 전부라면요? 허탈하죠? 갑자기 그 무시무시해 보이던 66%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그저 통계적 착시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험할 정도로 작은 표본, 즉 작은 샘플 사이즈가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속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비즈니스 직관부터 시작해서 작은 수의 법칙이 뭔지, 우연을 필연으로 착각하는 우리의 심리, 그리고 실무에서 이 오류를 피하는 3가지 원칙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팁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 속아 넘어가는 비즈니스 직관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주 빠르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 1이라는 녀석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시스템 1은 복잡한 통계 계산을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대신에 아주 적은 사례만 쓱 보고도 이게 전체 상황이구나 하고 철석같이 믿어버리죠. 말 그대로 성급한 일반화의 달인인 셈입니다. 경영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그놈의 촉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시스템 1이 만들어낸 성급한 일반화일 때가 진짜 많습니다. 방금 전처럼 고작 3명 중 2명이 만족했다는 빈약한 데이터를 보고 시장 전체가 이 제품에 열광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리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진짜 범인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은 수의 법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통계학에는 정말 든든한 기초공사 같은 게 있어요. 바로 큰 수의 법칙입니다.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과가 실제 평균에 찰싹 달라붙는다는 아주 믿음직한 법칙이죠. 하지만 우리의 그 급한 시스템 1은 이걸 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작은 수의 법칙을 만들어버립니다. 고작 몇 개 안 되는 샘플에서 나온 데이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실무에서 A/B 테스트 해보셨죠? 트래픽이 턱없이 부족하면 결과가 이리저리 극단적으로 튀잖아요. 1년치 누적 매출 데이터는 믿을 수 있어도 단 하루 매출 떨어졌다고 시장 트렌드가 끝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말이죠. 이걸 기막히게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암 발생률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 뇌는 즉시 와, 거긴 공기가 엄청 맑은가 보네? 동네 사람들이 유기농만 먹나? 하면서 그럴싸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뭔지 아세요? 암 발생률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찾아보면 거기도 역시 비슷한 규모의 아주 작은 마을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환자가 한두 명만 줄거나 늘어도 비율이 0% 아니면 100%로 미친 듯이 널끼는 겁니다. 비즈니스도 완전 똑같아요. 팀원이 고작 3명인 신설팀의 목표 달성률이 0%에서 1%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그 팀이 엄청 유능하거나 혹은 너무 게을러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너무 작아서 벌어지는 통계적 착시인 거죠. 세 번째 파트, 우리는 어떻게 우연을 필연으로 착각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마주했을 때 득달같이 인과관계가 딱딱 떨어지는 스토리를 지어내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분기 핵심 KPI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시스템 1은 새로운 임원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네 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반대로 매번 최고 수익률을 갈아치우는 펀드 매니저를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천재야 라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통계적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는 그냥 부서 규모가 작거나 시장 상황이 우연히 안 좋았을 뿐인데 우리는 조직을 업고 팀장을 갈아치우는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그 스타 매니저 역시 어쩌면 그 기간 동안 운이 아주 좋았던 소수 그룹에 속해 있었을 뿐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렇게 순수한 무작위성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우리 뇌는 흔히 도박사의 오류라는 함정에도 푹 빠집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3번 연속 나왔어요? 그럼 다음엔 무조건 뒷면이지 라고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이런 말 종종 들리잖아요. 우리 최근 마케팅 캠페인 3번 연속 망했으니까 이번엔 진짜 대박날 타이밍이야 라고요. 안타깝지만 서로 독립된 확률의 세계에서는 그런 보상 심리 절대 안 통합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의 시스템 1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어 라는 설명을 본능적으로 미치도록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공이나 실패가 단순히 운이나 통계적 변동성 때문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마치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뒤에 숨은 무작위성은 어떻게든 눈 감아버리고 자꾸만 그럴싸한 필연적인 스토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4번째. 실무에서 이런 오류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리한 통찰력을 지켜줄 실전 방패 3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리 자극적인 데이터나 끝내주는 성과 지표를 보더라도 무조건 표본의 크기부터 확인하세요. 보고서에 화려하게 적힌 퍼센트 기호 뒤에 숨어있는 진짜 N, 즉 모수의 숫자를 집요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 숫자가 작다면 그 데이터는 과감히 휴지통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둘째, 인과관계의 유혹을 꾹 참으세요. 실적이 널뛸 때마다 조급하게 원인부터 찾으려 들지 마시고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그저 아무 이유 없는 자연스러운 변동성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셋째, 결과가 극단적으로 최고거나 최악일수록 한 번 더 째려보고 의심하십시오. 이게 진짜 실력 차이인지 아니면 그저 규모가 작은 집단이라 운이 크게 작용해서 벌어진 해프닝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내린 결정들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시겠어요? 혹시 고작 한두 번의 성공 사례나 대여섯 명 남짓 모아놓은 포커스 그룹의 평가만 듣고 역시 이 전략이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섣불리 도장을 찍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숫자가 작을수록 그 숫자가 내는 목소리는 불필요하게 커지고 요란해진다는 사실을요. 이 통계적 변동성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비즈니스 판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정교해질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요. 완전히 엉뚱하고 무관한 숫자가 어떻게 중요한 협상 테이블이나 가격 책정에서 우리의 발목을 꽉 잡아버리는지 그 무시무시한 심리적 함정인 기준점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핵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